조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넘어가 볼게. 필수 예제 7번. 그 7번 보시면 그 다음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했어. 2의 6제곱이 A고,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2의 6제곱이 A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3의 지금 5제곱이 B지. 그렇지. 그럴 때 지금 1번을 보면 6의 11제곱. 6의 11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이거고, 2번은 뭐냐면 18의 5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항상 보면은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어차피 지금 뭐냐면 밑이 2 아니면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선 이렇게 바꿔볼게. 봐. 조건 자체를 좀 바꿔봐. 그치? 그러면 기본 형태가 바로 뭐냐면 2의 1제곱이잖아. 그럼 요거의 양변을 똑같이 6분의 1제곱 하면 되잖아. 여기에 똑같이 6분의 1제곱, 요놈에도 6분의 1제곱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는 2가 되겠지. 2의 1제곱. 얘가 바로 뭐냐면 A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기본 형태를, 기본 유닛을 알아야 되잖아. 2의 1제곱이 얼마인지.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5분의 1제곱이고, 여기도 5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3은 뭐가 된다? 3은 B의 5분의 1제곱이다. 요게. 2하고 3을 이렇게 우선 표현해야 돼.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거. 6의 11제곱은, 우리 6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11제곱인데,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뭐냐면 A의 6분의 1제곱인데, 6분의 1인데 그거의 11제곱이잖아. 그럼 6분의 얼마? 1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3이라고 하는 거는 B의 5분의 1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B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A하고 B를 이용해서 표현 끝나지 않았니? 이렇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소인수 2하고 3에 해당하는 요 기본 형태로 얘를 다듬고 그 다음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 그럼 얘 한번 해볼게. 18이라고 하는 건 소인수분해하면 9이 18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해려서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이거의 5제곱이야?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5제곱에 3의 얼마? 10제곱이 되겠지? 대입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라고 하는 건 요놈이니까 이거의 5제곱이야. 그러면 A의 6분의 5제곱, 그 다음에 요거 3은 얘잖아. 그럼 B의 얼마? 5분의 10제곱, 즉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간단히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은, 유형 8번. 유형 8번은 봅시다. 그래도 하나 해봅시다. 유형 8번. 유형 8번 가볼게. 1번만 내가 해볼게. 1번 보시면 x 더하기 y, y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거에다가 나누기지? x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 이거는 약간 뭐 치환같이 해도 돼. 치환같이. 그러니까 내가 요 놈을 x의 3분의 1제곱을 a라고 볼게. 그렇지? 그럼 A의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서 똑같이 세제곱을 해주면 X가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지. 내가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얘를 내가 B로 잡아볼게. 그럼 똑같이 세제곱을 하잖아. 즉, B의 세제곱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세제곱을 하면은 Y의 마이너스 1제곱 되지. 그렇지 않니? 굳이 뭐 이거를, 그냥 지수법칙 그냥 써가지고 하면 너무 좀 복잡하단 말이지. 치환을 하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냐면 A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지? 얘를 뭐로 나눴다? A 더하기 B로 나눗셈을 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 얘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지. 그러니까 남는 건 누구 남는다?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 얘 남잖아. 그러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마무리 되겠지. 그럼 이제 봅시다. 얘는 이거의 제곱이야. X의 얼마? X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B지. 얘 두 개를 곱했대. 두 개를 곱하면 X의 3분의 1제곱,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B의 제곱이야. B의 제곱은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도 마찬가지거든. 필수예제 9번이라든지 뭐 10번이라든지 특히 내신 관련해서 10번이 많이 나왔고 9번 먼저 가볼게. 9번 보시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지금 봅시다. x의 2분의 1제곱. 얘들아 이거는 제곱권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 루트 x야. 루트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제곱은 얘는 뭐를 의미하니? 루트 x분의 1. 그렇지.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럴 때 1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냥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a로 잡으면 x의 2분의 1제곱을 a로 잡을게.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분의 1 아니야? 얘가 지금 3이다 이거야. 그럼 1번은 뭘 구하라는 얘기니? 1번은 a의 제곱이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이거 구하라 이 얘기잖아 지금. 되겠어? 요거 문제 되니? 그치? 내가 얘를 a로 받고 얘는 a분의 1이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1번은 x라고 하는 건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요거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얘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 빼? 2 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나? 7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볼까? 두 번째 거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얘는 우리가 앞에 1번 했던 거 조금 활용을 해볼까? 지금 1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제곱이지? 이게 7이야? 이거 이용해볼까?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얘를 또 치환해봐. 그렇지. 얘를 k로 잡으면 얘는 얘를 b로 잡으면 얘는 b분의 1이지? 얘를 다시 적으면 b 더하기 b분의 1이 7인데 지금 얘는 뭐냐면 b의 제곱 더하기 b의 이거 또 구하는 얘기잖아. 똑같은 구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의 제곱 49에서 2 빼주시면 되지. 47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야. 그럼 얘는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볼게. 얘는 요거를 세제곱할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를 a 얘를 b로 잡았어. 그러면 얘를 a로 잡았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다 이건데 얘는 얘로 표현하면은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분의 이거 구하는 얘기 아니니? 되니? 내가 얘를 a로 왔어. 그럼 얘는 a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곱셈 공식 써볼게. 이거의 세제곱에서 세배 이거 약분될 것이고 a 더하기 a분의 1 그렇지? 곱셈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 27에서 빼기 9가 되니까 18 이렇게. 안 말랐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럼 필수예제 10번은 얘가 근데 은근히 내신 많이 나와. 필수 10번 가볼게. 10번 보시면 a라는 애가 2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거든. 그럴 때 얘를 구하래. 2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a의 플러스 5일까?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나 복잡한 식 아니니? 물론 집어넣어서 해도 돼. 지금 얘를 풀 때 a가 요놈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 근데 지수가 되게 뭔가 복잡스럽잖아. 얘는 항상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3차 식의 값을 묻잖아. 어쩌고저쩌고 3차에는 어떤 식의 값을 묻잖아. 그럼 얘는 이것만 하면 답이 나와. 뭐냐면 여기서 항상 a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면 돼. 그렇지? 이걸 건져 생각하면 돼. 그럼 봐. 이거의 세제곱을 구해볼게. 여기서 우리가 a의 세제곱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세제곱 얼마니? 곱셈공식 돌려야 돼? 이거의 세제곱 얼마? 2지? 2의 1제곱. 요거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
내가 지금 뭘 쓸 거냐면 곱셈 공식 중에서 이거 있잖아. x 더하기 y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전개해? x 세제곱 y 세제곱 3의 xy에 x 더하기 y 요 식으로 내가 전개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의 세제곱 2의 1제곱 요거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3배에 이거 하면 얼마 나오니? 지수가 0이 되잖아. 덧셈을 하면. 그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y는 a니까. 됐니? 세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되겠어? 답이 나왔어. 얘만 넘어가면은 해결되잖아. 양변에 2배 해볼게. 2배 하면서 넘겨. 그러면 2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a지. 얘 넘기면서 2배 했어? 그럼 여기 4 될 것이고 여기 얼마야? 1 되겠지. 얘 값이 얼마다? 5다. 이런 내용이지. 2배 하면 답이 나왔지. 요 값이 5야. 얘가 5야. 그럼 요 값은 얼마? 10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얘는 무식하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제곱만 하면 항상 나오는 구조야. 항상. 예외 없어. 거기서는 곱셈 공식 뭘 쓴다? 얘를 써. 요 곱셈 공식 있잖아. 얘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요거만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의 세제곱 2, 얘놈. 이거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3배에 이건데 지수가 0 되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a니까 a라고 적은 거야. 이렇게. 되겠니?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그럼 유제들 다 숙제로 해오셔야 돼. 이거 유형 11번도 옛날에나 좀 나오는 문제였지. 요즘은 이거 나오지도 않아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분류를 하자면 a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포함된 식이지. 얘는 해법이 뭐냐면 분자 분모에 a의 x제곱 곱한다. 요게 이제 해법이거든. 그 이유는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봐봐. 하나만 해볼게. 2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1번만 내가 해볼게. 지금 a의 2x제곱이 5야. 그럴 때 1번 보시면 a의 x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a의 x제곱 요 놈이지.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 a의 x제곱 곱하면 돼. 분모에도 a의 x제곱 곱해주고 분자에도 a의 x제곱 곱해볼게. 그럼 얘가 이제 분배가 될 거 아니야. 분배가 될 건데 분모부터 적어봅시다. 얘가 분배가 되면은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 덧셈. 그러면 뭐가 돼? a의 2x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은 지수가 0 돼버리지. 지수 0이면 뭐다? 1. 요거 하면 a의 2x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0 되니까 1. 대입만 해주시면 답 나오지.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요즘은 중요도가 확 떨어졌어. 잘 안 나와. 옛날에도 나왔지. 그런데 우리가 12번은 배워쳐야 돼. 얘는 아주 잘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12번하고 그 밑에 확인 체크에 있는 26번 있지? 필수의 12번하고 26번. 이게 아주 내신 다골 문제야. 왠 줄 알아? 이게 풀이 방법이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지수 방식으로 풀 수 있고 로그를 배우면 로그로도 풀 수 있거든.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와. 로그에서 또 나와.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 우선은 먼저 우리 지수로 푸는 거 오늘 한번 연습해 볼게. 12번. 13에 x제곱이 27. 그 다음 117에 y제곱이 81. 그럴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x분의 3, y분의 4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지. 그럼 봐봐. x하고 y 위치 봅시다. x하고 y 위치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얘 이 값을 구하려면 얘를 x, y를 어떻게 돼? 분모로 내려야 돼. 내리려면 얘를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거 비슷해? 그치? 양변에 뭘 곱하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나란히 곱해 주시자. 그러면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로 바뀌냐면 13은 27에 뭐로 바뀌는 거야? x분의 1제곱 했니?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3의 x분의 세제곱 됐니? 만들어졌잖아. x분의 3이 만들어졌잖아. 얘 만드는 거잖아. 만들어졌지?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y분의 1제곱을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변은 얼마? 117, 우변은 81은 3의 4제곱이지.
3의 4제곱. 그러니까 얘는 y분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었지. 그럼 이제 얘를 탄생을 시키려면 요 1번식하고 요 2번식을 변별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위에서 아래 나누면 지수에 뺏으면 되니까. 따라서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돼. 그러니까 13 분자 분모 117. 얘가 바로 뭐냐면 3의 x분의 1 빼기 y분의 4가 되겠어. 요거 얼마니? 9분의 1이지? 9분의 1. 9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은 지수로 표현하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요게 9분의 1이잖아. 답이 나왔지. 마이너스 2. 그럼 26번 한번 해볼까? 26번은 어떻게 갈래? 26번은 약간 차이가 있어? 그 밑에 있는 26번 가볼게.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26번은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이니까 9회인가? 답 나왔니? 이건 어떻게 하면 되니? 약간 앞에 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났는데 어떤 상수값으로 같잖아. 근데 얘는 세 개가 같은데 뭐로 같은지 모르잖아. 뭐로 그 세 개가 같은 거는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 얘를 k로 잡는 거야. 어떤 상수, 어떤 값으로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과정 할 거야 이제. 그럼 여기서 4는 봐. 4의 x제곱의 k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수를 지정을 하는 거지. 이거 출발점이지? 우리가 얘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무슨 제곱? x분의 1제곱. 그러니까 4는 k의 x분의 1. 얘를 탄생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 만들려면 양변 y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z분의 제곱 할 건데 여기는 z분의 2를 만들어야 돼. 우선은 요거가 되겠지. 양변을 뭐 하면 돼? 얘를 만들려면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양변 제곱하시면 36이 될 것이고 k의 z분의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만들었잖아. 내가 원하는 지수 싹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탄생을 시키려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씩이라고 하면 두 개 곱한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이거 곱하면 36, 얘로 나눴어. 1. 그러면 얘는 k의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이 나왔지 얘들아? 그럼 요거 값이 얼마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겠지. 0, 그치? 요 값이 0이 나와야 되지. 0제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관식이라면, 근데 주관식이라면 하나에 더 언급해야 돼. 객관식이면 우리가 이렇게 딱 풀잖아. 주관식이면 이렇게 하면 감점당해. 왜 감점당하니? 뭘 판단을 안 했어. 지금 요게 성립이 되면 얘가 딱 0이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나?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K가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잖아. K가 1이 되면은 얘가 0이 아니어도 1 나와?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K가 1이 아니면 서술형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보여야 돼. 감점이 당해. 주관식일 때, 객관식이면 항상 여기서 그냥 답이 여기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관식일 때는 항상 감점 당할 포인트가 얘밖에 없어. 그럼 K가 왜 1이 되면 안 돼? 얘들아, K가 1이 된다는 얘기는, K가 1이 된다는 얘기는, K가 1이 되려면, 요 놈이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치? 얘가 1이야. K가 요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4의 0제곱.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Z가 0이면 K가 1 나오지? 근데 지금 문제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 X, Y, Z 곱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어느 한 놈도 0이 되는 애가 없다는 얘기잖아. 다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관식이면 얘를 언급을 해줘야 돼. 얘가 배점이 들어가 있어. 근데 객관식이라면은 그냥 여기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주관식일 때는 항상 감점 당하는 포인트가 거기밖에 없거든. 애들이 다 거기서 감점 당해. 그렇지? K가 1이 될 수 없음을 논증을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지수가 끝났어. 가볍게 우선 한 단원이. 근데 우리는 9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로고도 조금은 할 거야. 로고 봅시다. 힘들어. 로고 개념만 살짝 할게. 봐봐. 없구나. 미안해. 지수만 줬구나. 그래서 표정이 있구나. 갔다 와. 수업은 55분에 끝나는데 한 20분 동안 조금 진도 나갈게. 대수 2시간. 2시간이야. 대수는. 특강은 2시간이야, 우리. 잠깐만 좀 기다립시다. 출력될 동안. 한 과목을 이게 실제로 우리가 9회를 잡아도, 얘들아 회차가 9회여도 2시간씩밖에 안 하니까 18시간 아니니? 시간으로 따지면 18시간이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야. 우리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한 과목을 끝내는 거야. 그치? 가능하지? 예전에 뭐 고3들 수업할 때는 막판에 할 때는 특강으로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고 이랬단 말이지. 18시간만 할 수 있지 뭐. 그치? 출력이 되나? 몇 명 없다 그랬지? 지금 하나.
다음에 복용형제 봅시다. 로그 잠깐 볼게. 로그의 정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그의 정의를 좀 보시면 지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지수하고 로그가 있잖아. 역사적으로는 누가 형님이냐면 로그가 형님이야. 오히려 로그가 이제 역사로 탄생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하고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지수는 어찌 보면 얼떨결에 같이 연구가 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 봐봐, 우리가 이거부터 봅시다. 봐봐, 2의 제곱,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4가 나오는지, 요 네모에 들어갈 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을 하면 우리 8이 나오니?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2의 제곱이 4니까. 그럼 여기는 3이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봐봐. 하나 문제를 내볼게. 그럼 2의 몇 제곱이 5가 나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할 수 없지? 뭐 2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은 어떠한 수일 건데, 그치? 걔를 거듭 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는 거. 우선은 1차적으로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이 네모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값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선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실수값이 존재한다면 걔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남아.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컴퓨터로 이제 그려본 거야.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지수 함수 안 배웠지만은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컴퓨터로 그려보잖아.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우리가 몇 개의 값은 이미 알고 있어. x가 0일 때 얼마니? x가 0일 때는 1이지? x가 0일 때 1이고 x가 1이면 2가 되겠지. 그치? x가 2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나와. 그래서 요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이러한 함수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지수 함수야. 2x제곱인데, 실제로 봐봐. 여기서 우리가 2를 넣었을 때 x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3을 집어넣으시면 x 대신 3을 집어넣으면 x에 3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그때의 값이 8이 나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학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2의 어쩌고 제곱이 5가 나오는 요 실수값이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5가 나오는, 함수값이 5가 나오는 그 지점이 여기 존재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존재한다. 얘는 해결됐어. 실수를 존재해. 그래프가 채워진다는 얘기는. 얘는 실수평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해석 한 번이 2를 5로 만들어주는 뭐가 돼? 지수 돼. 그치? 지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네모라는 걸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 2를 5로 바꾸는 지수지, 지수. 그래서 걔를 이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지. 로그 2의 5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2를 5로 만들어주는 지수. 로그 값은 지수야. 그래? 말이 좀 이상하지? 로그는 지수야. 로그는 지수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수와 로그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원래 거듭제곱 근과 지수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로그라고 하는 거는, 로그 값은 지수를 의미한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먼저.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뭐니? 2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 이렇게 되겠지. 그치? 2가 1로 만들어지는 요 지수를 의미해.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건 얼마가 들어야 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니? 그러니까 로그의 값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로그는 뭐 거기 나와 있지? 로가리즘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로그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일반화 한번 시켜볼 거야.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A에 지금 우리 책하고 좀 문자를 통일시킬까? A x제곱. A에 x제곱을 했더니 n이 나왔어.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니? A를 x번 곱했더니 n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주체를 바꿔볼게. 요 x라는 애. 내가 얘가 관심 있어. 이 x라고 하는 거는 뭐니? x는 A를 n으로
바꿔주는 지수. 맞지?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방금 로그 배웠잖아. A를 N으로 바꿔주는 지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되니? 그러니까 얘랑 같은 의미라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왔다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지수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랬지? 밑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얘를 밑이라고 그래. 밑. 그렇지? 밑.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진수라고 그래. 진수. 그치? 우리가 얘를 바꿀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편하게 바꾸는 거는 그 너희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남학생들은.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많이 들었지? 한 번 밑이었던 애는 계속 밑이야. 밑은 변화가 없어. 누구만 바뀌는 거야. 얘 밑은 변화가 없어. 얘하고 자리 바꾸면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알겠니? 이렇게. 우리가 2의 세제곱이 8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밑은 그대로 가는 거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한다고 항상. 되겠니?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정의지. 이게 뭐 지금 처음 배운 학생들은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 알겠니? 그래서 거기 보실까? 거기 30페이지 가볼게.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니? 첫 줄 봅시다. 첫 줄에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다 돼 있지. 우리가 양수로 한정한 거는 이미 공부를 했잖아. 방금. 그렇지. 앞으로는 우리가 미시 음수인 거 안 다룬다는 거야. 밑은 항상 양수인 경우만 다루는데 그러면 1은 왜 빠졌니? 우리가 아까 전에 양수만 한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1까지 뺐어. 1까지 뺀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다룰 거냐면 지수함수 공부할 거거든. 이거 봅시다. 이런 걸 내가 지수함수라고 그래.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지수함수 배울 때 우리가 A가 양수면서 A는 1이 아니다. 1을 뺀단 말이야. 우리가 분명 지수 확장에서는 양수면 된다며 1은 왜 뺐어? 1을 굳이 뺀 이유는 얘는 소속이 지수함수에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봐봐.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항상 1 아니니? Y 퀄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상수함수, 다항함수 아니야? 얘를 지수함수로 데려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1을 뺀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밑조건은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그래서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내신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요거지. 로그의 성립 조건이지. 그렇지. 얘는 뭐 내신 아주 그냥 단골 문제야. 그렇지. 그러면 로그의 성립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밑에 관한 요건이 있고 밑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진수가 A라고 그랬지. 진수 조건이 있어. 요 두 개를 먼저 얘기할 건데 밑은 방금 얘기했잖아. 밑은 요놈이 밑이잖아. 얘가 밑은 양수였잖아. 양수인데 추가적으로 누구 뺐니? 1까지 뺐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한글로 적으면 이거야. 1 아는 양수. 요걸로 좀 기억하자는 거야. 밑은 양수긴 한데 1은 제외해야 돼. 그 다음에 진수가 볼게. 진수는 누굴 진수라고 한다? 얘가 진수지. 얘가 이 라지 n이라고 하면 얘가 진수거든.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볼게. 여기 n은 얘가 n이었던 애잖아. 얘가 n인데 얘는 지금 현재 밑 a가 양수로 한정이 됐잖아. 밑이 양수인 이상 밑이 양수 2야. 그러면 지수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니? 밑이 양수잖아. 그럼 지수에 내가 아까 전에 2였겠지. 마이너스 1억이어도 얘는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2의 1억 제곱분의 1. 그러니까 밑이 양수로 한정이 된 이상 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n은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애초에 a가 뭐니까 양수이면서 양수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은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양수야. 그냥 양수.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거야. 밑은 뭐라고? 밑 조건. 밑은 1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정리됐어? 그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아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봅시다. 30페이지 보시면 로그 A의 n이 정의되게 한 조건 보이니? 그러면 1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A 양수이면서 A 1이 아니다. 우리가 한글로 기억하자면 1 아닌 양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진수는 그냥 양수. 둘을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불능이라는 거지. 진수 여기 들어갈 애가 음수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막 이런 거. 로그 3에 마이너스 이거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진수는 항상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양수만 가능하다. 0도 못 들어가? 0보다 커야 돼. 네, 그치? 양수.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만 볼까? 어차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 합시다. 필수예제 1번하고 필수예제 2번을 가볼 건데 필수예제 1번에서는 내가 마지막 6번만 해볼게. 마지막 6번을 내가 할 테니까 앞에 있는 5개를 숙제를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진도는 로그 정의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로그 성질하고 상용 로그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필수예제 1번 갑시다. 1번에 6번 가볼게. 로그 4에 로그 4에 로그 16의 x지. 얘가 1이 나왔어. 로그 속에 또 로그가 겹쳐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봐봐.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얘를 하나로 보는 거잖아. 로그 4에 어쩌고. 그치? 로그 4에 어쩌고가 이게 나왔대. 그럼 얘 동그라미 친 얘는 얼마 돼야 될까? 그럼 얘를 그냥 하나로 봐봐. 4를 봐봐. 얘를 네모라고 볼게. 그러면 얘는 4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잖아. 4에 1제곱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로그 a에 x가 n이야. 그럼 여기서 얘는 기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니? x는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다. x는 로그 a의 n이잖아. 여기서 얘가 이제 기어 들어가잖아. 그럼 얘랑 같은 의미가 뭐다? n은 a x제곱이지. 그렇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잖아. 얘가 기어 들어간다고. 그럼 4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은 로그의 16의 x는 4의 1제곱 4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요게 1단계지. 그 다음에 나는 x 값을 구할 거거든. 그럼 다시 한 번 해주면 되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얘가 다시 기어 들어가지. 그럼 x는 뭐가 된다? 16의 4제곱이지. 그치?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다시 4제곱. 그러니까 2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어. 아, 미안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문제 잘못 적었어. 미안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합시다. 그럼 얘를 보면은 로그 16의 x제곱은 4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지?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니?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기어 들어가잖아.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16의 4분의 1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 2의 4제곱에 다시 4분의 1제곱, 2의 1제곱. 즉 2가 되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은 내가 2번을 한번 해볼게.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야. 지금 로그가 정의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그러면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 살펴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2번. 2번에 2번 가볼게. 얘는 로그. 로그의 x 마3에 여기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5x 빼기 4지. 얘가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밑 조건, 진수 조건 따져볼 건데 밑 조건부터 밑은 뭐가 돼야 돼? 1 아닌 양수. 딱 기억하자고. 지금 기억하자고. 밑은 1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밑부터 해봅시다. 밑 조건. 얘야. 얘가 밑이잖아. 우선 얘는 1 되면 안 돼. x 마3은 1 되면 안 돼. 그 얘기는 x가 누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이 얘기지? 4는 안 되면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지. 3보다 큰데 4는 빼야 돼. 밑 조건. 그럼 두 번째. 진수 가볼게. 진수 조건은 뭐였지? 얘가 이 통째로 얘가 진수잖아. 진수는 그냥 양수. 그치? 그래서 부호 뒤집어 볼게. 5x 플러스 4지? 부호 뒤집으면 얘지? 얘가 음수가 돼야 되지? 요 네모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음수. 그러면 x는 1에서
4가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지? 범위 구하라. 범위 구하라. 지금 봅시다. 공통범위야.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돼. 3보다 커. 여기 3이잖아. 3보다 크다 이 부분이고 1에서 4거든. 1은 여기 있지. 4 요거잖아. 그치? 1에서 4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근데 4는 또 제외하래. 4는 이미 빠져 있거든. 공통범위 얘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x는 3에서 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어. 실제 내신 문제는 우리 43페이지에 있는 79번 같은 거 정말 많이 나와. 79번 같은 거. 막 서술형으로 내가 나오면은 막 배점이 막 7점, 8점 이래. 79번 할 수 있겠니? 이거는 고1 때 우리가 절대부등식 기말범위하고 연관성이 있어? 말 나온 게 79번 잠깐 볼게. 내가 봐봐. 딱 내신이 딱 요즘 서술형 아주 잘 나오네. 봐봐. 79번 가볼게. 봅시다. 모든 실수 x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정의가 됐으면 좋겠대. 로그의 a 빼기 1에다가 a의 x 제곱에 마이너스의 ax에다가 플러스 2지. 그럼 우리가 밑조건부터 할 거 아니야. 밑조건은 뭐다? 1 아닌 양수. 그러면 a 빼기 1은 1 되면 안 돼. a가 누가 아니다. a는 절대 2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고 a는 누구보다 1보다 크다 이거지. 그치? 1보다는 큰데 2는 빼야 돼. 그 다음에 진수 가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진수잖아. 이 자체가 진수지. 그러면 항상 뭐가 성립이 돼야 된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고1 때 이번 기말 범위였잖아. 절대부등식.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지? a가 차수가 죽을 수도 있잖아. 이차는 말이 없으니까. a가 0일 때 하고 0이 아닐 때 나누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2가 0보다 크다. 성립이 되지? 그럼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면 얘는 몇 차? 2차식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함수 접근했단 말이야. 절대부등식 y로 잡았을 때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어떤 그림? 풍 떠있는 그림. 그치? 그러면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그치? a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지? 판별식 적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되겠지. 8a.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0보다 크면서 요거는 0에서 8 나오잖아. 범위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나와? 0에서 8. 요게 나오지. 되니? 진수 조건에서 이거 나오는 거 되겠어? 다시 한번. 밑조건은 가볍게 끝낼 수 있어. 진수 봅시다. 진수 우리가 고1 이번 기말범위 때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얘가 모든 x에 성립이 돼. 그럼 a가 0일 때 하고 얘가 0이 아닐 때 나누잖아. 그렇지. a가 0이 되면 빵빵 집어넣으면 2가 0보다 크다? 돼.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면 2차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맞춤형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붕 떠있는 그림 나와야 되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잖아. 맞지?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 요 경우 이거나 두 개를 분류했지? 그러니까 a는 0에서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범위 잡아낼 수 있겠지. 진수 조건에서는. 됐니? 진수 조건에서는 요 보라색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밑 조건에서는 얘가 나왔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에서 8이잖아. 얘하고 1보다 크다야. 1보다 큰데 2는 빼래. 원래 1보다 크니까 요 범위겠지? 그치? 지금 문제가 정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는 빠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부터 들어가겠어? 3, 4, 5, 6, 7 이렇게 5개 들어가겠지. 되니? 이게 답이야. 3, 4, 5, 7. 여기 내신 문제 나오면 왜 잘 나올까?
서술형은 얘들아 제일 잘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에 잘 내는 문제들은 뭐냐면 배점이 나누기 편한 게 나와. 밑조건, 진수건, 그 다음에 마지막 요구했을 때, 그렇지? 정수 판단했을 때 딱 배점을 나누기 좋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학교쌤이 어떤 문제가 서술형에 출제할까 이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와. 배점이 나누기 편하고 이런 거잖아. 서술형 문제가 워낙 많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겨울 때 다시 뭐 이제 기출 풀면서 하겠지만은 그때 마주칠 문제들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월화금인 거 알고 있지? 월화금.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단원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18시간, 얼마나 효율적이야. 18시간 만에 한 과목을 끝내. 그치. 압축적으로 하니까. 그 대신 복습은 좀 잘 해와. 그래서 뭐 개념 빠뜨리는 건 없어. 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